어느 날 다리가 갑자기 저리시거나 엉덩이에 뻐근한 느낌이 드신다면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협착증은 중장년층, 특히 노년층 환자에서 많이 생깁니다. 저 역시도 나이가 들어서 조심하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매일 하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오늘은 20년 경력의 신경외과 전문의도 꾸준히 하고 있는 협착증 치료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운동만 하셔도 체감상 팔로 느꼈던 통증이 2에서 3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안녕하세요. 닥터 해리슨 김현성 원장입니다. 원장님, 빨리 협착증에 좋은 운동 알려주세요. 협착증 좋은 운동들이 정말 많죠. 근데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되고 그 상태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본인 상태나 그런 것들 잘 모르잖아요. 근데 모든 협착증에 보편적으로 할 수 있고 효과적인 운동 중에 하나가 엎드려서 다리 뒤로 올리기 운동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척추의 문제는 결국에는 척추 관절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척추 관절은 그 뒤가 근육들이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이 근육들은 쭉 잡아줘야지 이 관절이 이렇게 됐던 것들이 이렇게 다시 복귀시킬 수 있으니까 이 근육들을 꾸준히 자극시켜주는 운동들을 하게 되면 이게 좋아질 거잖아요. 그게 엎드려서 뒤로 다리 드는 운동이고, 이 다리 들면서 이것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같이 부가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너무 다리가 안 올라가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도와줘도 되나요? 그것도 도움이 돼요, 실제로. 그리고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패시브하게 남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그런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실은 협착증과 디스크 운동은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포인트가 그거죠. 이제 그 디스크는 급성기 통증이고 갑자기 심해진 통증이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장을 안 주고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척추관 협착증은 만성기 질환이잖아요.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던.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경 눌리는 것보다는 근육을 키워주고 그 주변 구조물들을 안정시켜주는 운동들을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다르다고 봐야죠. 디스크나 협착증이 같이 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경우에는 척추에 큰 문제를 유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둘 다 공통이 되는 운동들을 하셔야 맞겠죠. 그런 운동들 중에 걷기 운동, 수영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엎드려서 하는 운동들이, 자가 운동들이 도움이 많이 되죠. 둘 다 공통이 되는 운동. 그러면 디스크랑 협착증이 같이 온 경우에는 어떤 걸 좀 더 우선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건 이제 증상에 따라 달라요. 신경이 많이 눌려 있으면 디스크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오랫동안 협착증 증상들, 뭐 신경이성 파형이나 걷다가 힘들거나 그런 증상들이 주증상이면 협착증을 포커스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협착증이 심각하다. 운동은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제 너무 무리하게 하는 운동들, 허리를 많이 써야 되는 운동들, 적극적인 운동들은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그러지 않은 운동들은 상관이 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제 척추가 안 좋으신 분들은 너무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20년 동안 이제 척추에 대해서 연구하는 4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천천히 걷기. 두 번째, 평지를 걷기. 세 번째, 허리를 곧게 펴고 걷기. 네 번째, 편한 신발을 신고 걷기. 잘 보시면 우리가 걷기 운동을 빨리 해야 된다, 아니면은 경사진대를 걸어도 된다고 하는데, 척추의 문제는 척추가 분절이 약해져 생긴 문제고, 결국 이 축이 깨진 것을 어떻게 안정화시키고,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젓가락 구부렸을 때 한 번 약해진 부위가 계속 구부리면 똑같은 부위가 약해진 것처럼, 이 한 번 약해진 자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빨리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무리를 주지 않고 이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천천히 걷기이기 때문에. 근데 빠르게 걷기는 다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딱 틀어질 수도 있겠죠. 경사진대도 마찬가지. 좀만 경사진대를 가면 어느 순간 이렇게 돼요, 자연적으로. 아니면 내려올 때 이렇게 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평지를 걷는 거, 천천히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편한 신발 걷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걷는 게 불편해지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근육들을 더 키워주고 그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편한 신발을 걷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허리 반드시 하고 걸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새끼손가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여기를 잡고 보호를 하면서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루에 얼마 정도 걸어요? 시간은 제일 좋은 이제 적절한 시간.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생겼고 협착증이 생겼고 그게 오랫동안 치료받고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나는 일단 여기에 당장에 큰 문제는 없는데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1시간이 좋아요. 횟수는 아침, 점심, 저녁 다 괜찮습니다. 근데 한 번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아픈 환자들이 1시간 하면 그 환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너무 무리가 되니까. 아주 급성기 때는 10분, 급성기에는 20분, 그리고 좀 더 진행되면 30분 정도까지 운동 괜찮아요. 평지를 걷기나 뭐 수영이나 그런 걸 하셔도 괜찮은데, 어제 막 디스크가 생겨서 꼼짝도 못한 환자가 오늘 1시간을 걷는다, 그건 독약이에요, 독약. 그 환자한테.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어요. 왜?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그 걷기 운동 하라고 하니까 집에서 그 트레이드밀 가지고 걷기 운동을 하잖아요. 그 효과 없어요. 왜? 척추의 운동은 패시브한 운동을 하면 안 되고 액티브한 운동을 해야 돼요. 내가 그 근육들을 만들어줘야 돼. 근육이 나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자, 트레이드밀을 해요. 트레이드밀 걷기 운동은 트레이드밀이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트레이드밀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걷기 운동을 해서 내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지, 트레이드밀이 내 근육을 키워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 효과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실제 내가 액티브하게 하는 운동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 환자들 분들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트레이드밀을 하는 자하고 6개월 동안 걷기 운동을 하면 결과가 달라요. 실제로 밖에 나가서 운동장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그런 분들이 효과가 좋아요. 거기에는 자기의 의지가 있어요. 또 밖에 나가신 분들은 내가 진짜 실제 의지가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나갔기 때문에. 나는 환자분들이 걷기 운동 하세요 하면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있다가 와서 물어봐요. 집안에서 걷기 운동 해도 되는지, 아니면 헬스장 가서 하는 거 하는지 하면 절대 못하게 해요. 설사 집 앞에 그 운동장 조그만 거 있더라도 그냥 거기서 하시라고. 그게 더 효과가 좋은 거라고. 오늘은 협착증에 좋은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척추의 안정성을 충분히 획득한 다음에 그 이후로 척추 운동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 증상의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급성기 통증이 온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고요. 만성 통증이 악화된 경우에도 물론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동반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척구면 척추를 아는 척척박사 닥터 해리슨 김현성이었습니다.